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은 제가요 당진 치과에 12시에 있어서 오늘은 출근을 안 했고요. 집에서 직접 지금 조금 늦게 출발합니다. 출발하면서요 충청북도 소식이라든지요, 우리 그 몸에 좋은 거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요, 시도 읽어드리고 노래도 한번 하겠습니다. 또 그 인주에 그 로또 명당 있죠, 거기서 들려갖고 먼저 두 분이 시청하실 때 로또 맞으면 한턱 낸다 했는데요, 안 맞았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가면서 한번 거기서 들려갖고 여기에도 안전 안내 문자가 오니까 또 방송이 중단되네요. 가끔 제가 하다 보면은 그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돼, 무선 연결이 안 돼 갖고 끊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업무폰으로 바꿨습니다. 전에도 그 당진 서산 가면서 방송하다 보니까 주폰으로 하니까요,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와갖고 끊겨지는 상황이 있어갖고 업무폰으로 바꿨습니다. 서산 대산 오지 장선수님, 형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진에 치과 예약이 있어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충청북도에 코로나19 발생이 218명이네요. 그 대개 제가 보면은요, 충청북도에 218명이면은 청주가 한 반 정도 되더라고요. 반 정도. 청주 지금 날씨는요, 비가 조금씩 오면서요,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떠 있네요. 그동안 비가 안 와갖고 가물어갖고 농민들이라든지요, 여러가지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피해가 있죠. 오늘은 천천히 하면서요, 전에 그 사무실에서 출발했을 때는요, 오창 과학단지를 경유해갖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제가 그쪽에 시설이라든지 교통 표지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집에서 조치원으로 해갖고 둔포로 해갖고 당진 갑니다. 한 열흘간 방송을 안 하고요, 어제 하고 그동안에 그 자료 준비했던 거 어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어제도 그 혈액에 좋은 거 말씀드리다가 끊어졌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해 갖고 했는데 오늘 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청북도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식처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학교 주변에서 파는 식품 우리 아이가 먹기에 안전할까요? 식약처는 학교 주변을 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전담 관리원들이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판매하는 곳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하고 있어요. 학교 주변 식품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죠? 안전한 식생활 365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함께 합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이 생겼다는데요.
전당 관련도 생겼네요. 이걸 보니까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옛날은 진짜 살기가 어렸었죠. 그래갖고 그나마 저는 시골에 살아갖고 산과 들에 다니면서 저기 산대인가요? 이런 것도 따먹고 메뚜기도 잡았고요. 그전에는 개구리도 잡아서 먹은 거 기억이 나네요. 그 통조림 있죠? 통조림 통에다가 고등어라든지 꽁치 그 통조림 통에다가 개구리 다리만 모아갖고 돌 2개 놓고 얹어놓고서는 불 때면은 아주 놀아갖고 기름이 동동 뜨고 그랬었는데요.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랬죠. 그때는 보릿고개도 있어갖고서는 식량이 없어갖고 보리를 먹게 되고 그래갖고 보릿고개라 했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갖고 전담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한국 범종의 유형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종전문 박물관이 있습니다. 진천 종박물관에서는 직접 타종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종소리를 들을 수도 있답니다. 영혼을 깨우는 소리, 세상을 밝히는 종소리를 들으며 진천 종박물관을 관람해보세요. 종의 제작 과정과 다양한 종의 역할, 애장품이 기증으로 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의 생각도 엿볼 수 있습니다. 충북 진천여행 종박물관, 아이들과 가볼 만한 곳 이렇게 갖고, 두 번째는 종박물관, 진천의 종박물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추억 속 증기기관차의 흔적, 영동 추풍령 금수탑 공원이요. 이 금수탑이요.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역 옆에 지나는데 거기도 그 금수탑이 있고요. 어디도 이거를 충주에도요 요 금수탑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옛날에 증기기관차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물을 보충해 갖고 증기로 하기 때문에 물을 보충하는데요. 요게 그러니까 역 근처에 바로 그 금수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영동이네요. 영동 추풍령 금수탑 공원, 증기기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었던 금수탑. 추풍령 금수탑 공원에는 증기기관차 모양의 전시실이 있고, 추풍령역의 역사와 그 당시 시대상을 볼 수 있는 사진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장미들이 식재되어 있는 장미공원도 있네요. 장미가 피는 계절에 방문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 추억 속 증기기관차의 흔적, 영동 추풍령 금수탑 공원을 소개했습니다. 다음도 충청북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소식이요. 청소년과 함께하는 카페인 섭취 줄이기. 청소년 1일 최대 섭취 권고량이 체중이 60kg 기준으로요 150mg이네요. 1일 최다 섭취 권고량. 이게 지키지 않을 시에는요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하루 한 캔이면 충분해요. 고카페인 음료에 표기된 고카페인 함량과 주의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카페인 섭취 줄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60kg 기준이 갖고서는요, 몸무게 60kg 기준이 갖고 하루에 권고량이 1일 최대 권고량이요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이 150mg이네요. 청소년들이 그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요. 이렇게 일일 최다 섭취 권고량까지 나왔네요. 참고하셔갖고 혹시 자녀분들이요 있으면은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다른 음료로 대체해갖고 먹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면 되겠죠. 꼭 자네들한테 얘기 안하고 카페인이 덜 들어간 거라든지 이런 거를 사갖고 한번 줘봐갖고 좋아하면은 그걸 먹게끔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도 충청북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제천 택시투어네요. 제천 택시투어. 제천시 관광협회가 운영하는 제천 택시투어에 대해 아시나요? 제천역에서 제천 관광택시를 타고 의림지, 제천 호반 케이블카 등 제천 명소를 편하게 구경하세요. 택시를 타고 제천의 멋진 코스를 달리며 만끽해보세요.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제천 택시투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이게 카카오 스토리에요. 매일 한두 건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그동안 한 9일인가요? 한 10일 정도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6월 25일 날 올라온 거네요. 과거 노분리 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넋과 유족들이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조성된 영동 노군리 평화공원, 총알과 포탄의 흔적이 있는 노군리 쌍굴다리로도 유명하죠. 노군리 학살 사건에 대해 전시하고 있는 평화기념관과 평화와 인권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교육관, 조각공원 등이 조성되어 중요한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게 6월 25일 날 올라온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순혈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노군리 사건요. 영동 노군리 평화공원이고요. 다음은요, 2022년 충북 누리소통망 서포터즈 워크숍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것도 6월 25일 날 뜬 건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6기 누리소통망 SNS 서포터즈가 워크숍을 위해 6월 23일 청량대에서 모였습니다. 전문가 특강부터 계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 행사 설명회, 청남대 안내 해설 청취와 체험활동, 새로 지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구경까지 했고요. 비가 오는 굳은 날씨였지만 기꺼이 참석하여 열심히 참여하시는 누리소통망 서포터주님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 누리소통망 서포터주님들이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2022년 충북 누리소통망 서포터주 워크숍이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충청북도 누리소통망 서포터즈는요,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도정 소식, 행사, 축제 등을 공유하고
전파하여 충북이 숨은 맛과 멋을 발굴해내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답니다. 이게 천천히 읽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다음도 충청북도 소식인데요. 불량식품을 판매해서 다른 사람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민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공익신고 보호 보상제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익침해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그 보호와 보상제도에 대해서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착한 가격업소입니다. 충청북도 착한 가격업소. 수제 돈가스와 메밀 맛집으로 유명한 수레로 오창점을 소개하겠습니다. 100% 국내산 생육만을 사용한다는 수제 파파 돈가스. 파와 곁들여 먹으니 돈가스의 느끼한 맛을 파가 잡아주고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해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드시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분량 제대로 나는 짬뽕도 숨은 별미. 영업시간은 11시 30분부터요 7시 30분까지고요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네요. 장소는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공원로 73-9요 충청북도 착한 가격업소 수레로 오창점입니다. 여기는 파와 곁들여 먹는 그 돈가스네요. 수제 돈가스. 그리고 그 불량맛 나는 그 짬뽕 그렇게 맛있게 하는 모양입니다. 한번 수레로 오창점입니다. 수레로 오창에 한번 들려보시면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소식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알면 유용한 각종 지원사업 공모사업 안내해드립니다. 6월 4주차네요. 4주차 2022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참여 기업 사전 공고 등 20건이네요. 자세한 거는요 충청북도 누리지 관심 있는 기업, 기관, 단체 등 도민 여러분이 많은 신청 바랍니다. 6월 4주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자세한 건 충청북도 도청 누리집에 들어가서 참여 신청이라든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웃긴 스토리 중에 요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웃긴 스토리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남자친구와 아버지. 딸이 데이트하던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잠시 생각을 하던 아버지가 묻는 것이다. 아버지가 이제 딸한테 묻는 겁니다. 그 녀석 돈은 좀 있냐? 그러자 딸이 뾰루뚱해져 말했다. 아니 어쩌면 남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을까? 그 친구도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묻더라고요. 지금 아버지가 딸한테 그 딸이 사귀는 남자친구가 돈 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이건 뭐 조금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결혼 안 한 그 딸의 남자친구가 돈이 많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떨까요? 야, 남자친구 그 부모가 잘 사냐, 아니면은 뭐 재산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재산이 많냐 이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딸이 사귀는 남자친구 보고 돈이 많냐고 보면 그건 조금 이상한 것 같으네요. 예, 그런데 또 그 딸이 사귀는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건 물어봤나 봐요. 또 이게 딸이 똑같다고 그랬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니네 부모 부자냐, 돈 좀 있냐, 많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글쎄 그 딸이 사귀는 남자친구가 돈이 많냐고 물어보는 건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으네요. 다음도 오늘 이 더 재미나게 해야 되는데요. 노래를 먼저 할까요? 제가 방송하면서 오늘 최고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요. 일하시면서 라디오 틀어놨다고 생각하시고서는 일하시면서요, 들으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웃기는 스토리 중에서요, 아버지 성함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목이 아버지 성함이. 초등학교에 학생 한 명이 전학을 왔다.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 기록부를 작성하려고 전학생에게 아버지 이름을 물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 성함이 뭐냐? 학생 답: 예, 김가진입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이 녀석아, 부모님 성함을 그렇게 막 부르면 쓰냐? 그러니까 학생이: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하는 말: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요, 학생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예, 아버지 성함은 김자 가짜 진짜입니다. 김자 가짜 진짜. 우리가 그 어르신들 성함 부를 때는 이어서 부르지 않고 한자 한자 성부터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김가진이니까요, 김자 가짜 진짜 입니다 이렇게 있네요. 웃깁니까 이게 조금? 아까 그것도 조금 이상하다면 이것도 이게 웃기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은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은 웃긴 스토리요. 다음은 개화 변호사입니다. 개화 변호사. 이거 이따 노래 부르려 했는데 벌써 나오네요.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로 유명한 청주 미사리 라이브 카페 이정옥 가수님의 2021년 9월 신곡 가슴 가득입니다.
예, 이정옥 가수의 가슴 가득 들어봤는데요. 이게 이따가 틀어드릴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눌렸네요. 지금요, 아, 그러신가요? 저기 장선수님이 저희 시골 형님인데요. 그쪽에 오늘 또 제가 그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서산 지역에 엄청 많이 왔다 오더라고요. 논이 침수돼 갖고 피해가 있나 봅니다. 아유, 빨리 저기 물이 좀 빠져 갖고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아유, 충남 서산 대산입니다. 대산에 계신 장선수님, 형님, 빨리 그 물이 빠지고 해갖고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금방 그 이정옥 가수님의 그 가슴 가득을 들었는데요.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이정옥 가수님 매니저가 그 남자키 가슴 가득을 저한테 보내줘 갖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못 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드리니까 지루하실 것 같아 갖고서요. 한번 제가 그 백천만이 부르는 가슴 가득 불러보겠습니다. 만남이 인연이 되고 인연이 운명이 되는 꿈만 같은 이 사랑이 내게로 온 걸까요? 당신을 생각만 해도 자꾸만 웃음이 나요. 행복해서 나 가끔은 눈물이 나요. 어쩌나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당신은 내 사랑입니다. 너무 멀리 있지 말아요. 손 내밀면 잡아줘요. 오늘이 사랑이라면 내일도 사랑일 겁니다. 하고픈 말 너무 많아요. 보고 싶다 이 한마디로 보고 싶어요. 안전 안내 문자가 들어오니까요 정지되네요. 노래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정지되네요.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당신은 내 사랑입니다. 너무 멀리 있지 말아요. 손 내밀면 잡아줘요. 오늘이 사랑이라면 내일도 사랑일 겁니다. 하고픈 말 너무 많아요.
보고 싶다 이 한마디로 내 가슴은 가득합니다. 그대 보고 싶어요. 그대 보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조치원 지나갔거든요. 전동 전이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왕이 흥금에 노래 한 곡 더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른도의 보랏빛 녀석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랏빛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엔 눈물로 써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엔 다시 못 올 내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엔 눈물로 써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엔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네, 감사합니다. 못 오는 노래요. 한번 불러봤습니다.
노래는 좋아하고요. 가끔 뭐 동문회라든지 아니면은 노래자랑에도 가끔 노래도 못하지만은 출전해 하는데요. 이렇게 그 장거리 운전할 때는요, 노래도 듣고 또 노래도 불러보고요. 이러면은 아마 졸음이 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웃긴 스토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개화 변호사네요. 이게 어떻게 되려나요? 개화 변호사. 변호사의 집에서 기르는 개가 동네 정육점에 난입하여 쇠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달아났다. 정육점 주인은 변호사의 집으로 찾아갔다. 만약에 어떤 개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훔쳐갔다면 그 개의 주인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얘기했네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정육점 주인이 그렇다면 10,000원 내시오. 10,000원 내시오. 이 충청도 분인가요? 이 내슈가 충청도 사투리인가요? 대기개가 이제 변호사가 무슨 얘기인가 했죠? 10,000원 내라니까. 그러니까 정육점 주인이 대기개가 우리 가게에 와서 고기를 훔쳐갔슈. 갔수. 이게 어디인가요? 전라도 말이 갔수라고 나요. 내슈, 갔슈. 그러자 변호사는 말없이 정육점 주인에게 돈을 내줬다. 며칠 후 정육점 주인은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청구서가 들어있었다. 그렇죠. 상담한 거죠. 변호사 상담료 100,000원. 이게 변호사 사무실 가서 한 건 아니지만은 집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했네요. 만약에 어떤 개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훔쳐갔다면 그 개 주인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물론이죠. 그러니까 정육점 주인이 그렇다면 10,000원 내시오. 그래서 돈을 줬어요, 변호사가. 그런데 그 상담료로 변호사가 100,000원 청구했네요. 이게 그냥 조금 웃긴가요? 웃어 넘길만 한가요? 웃어 넘기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변호사를 상대 갖고 100,000원 또 청구를 해야 되나요? 이 정신적 피해, 정육점 주인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100,000원 청구를 할까요? 다른 변호사 통해 갖고. 개화 변호사 얘기 해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열흘 동안 거의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요, 이게 계속 쌓인 게 엄청 많습니다. 다음도 웃긴 스토리인데요. 나라별 이상형의 남자. 미국은요, 그 이상형의 남자가 근육질이 섹시한 남자래요. 그런데 일본은요, 놀기 쉽거나 다루기 쉬운 노예형 남자가 일본은 좋아한다네요. 그런데 한국은요, 돈 많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돈 많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면서 집안 좋고 매너 좋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웃겨주는 등 이 모든 걸 갖춘 남자. 이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남자 구할 수 있을까요?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자들은 이런 남자를 이상형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이게 다 맞는 남자가 있을까요? 여기에도 여자분이 지금 그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출근길에 만나요는 아니고요. 출근길에 만나요는 76번째까지 했고요. 오늘은 시에 나가면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여자분이 계신가요?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습니까? 한국 남자들 알고 보면 이래저래 힘들다 이렇게 됐네요. 뭐 이게 돈 많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면서 집안 좋고 매너 좋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웃겨주는 등 이 모든 거를 여자들이 이상형으로 본다고요? 힘드네요. 힘들어. 나도 여자 할래요. 다음은요, 계속해서 웃긴 스토리입니다. 경상도 사투리 한자성어. 지랄한다 하면은요, 아는 것이 엇그러지면 할 일 없이 땀만 많이 흘리고, 경상도 사투리 한자성어입니다. 지랄한다. 다음은 문득자석, 문등자석. 문장이 길에 오르면 스스로 밝아지는도다. 저희 지금 이해를 못하면서 그냥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상도 사투리 지랄한다, 문등자석, 모라카노. 다음은 모라카노입니다. 그 경상도 분들이 하는 그 말을요, 한자로 썼네요. 한자로. 모라카노가요, 즐거움을 도모하니 어찌 늙으리요. 그리고 다음은 택도 없다 하죠. 택도 없다. 택도 없다 한자로는요, 법도를 가려 의젓함을 많이 하라. 이거고요. 다음은 모락해자는 이게 조금 약간 이제 그 틀린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틀린데, 모락해산로 이렇게 하죠. 모락해산로인데 여기에는 무락해산로라고 있는데, 무락. 낙이 없으니 어찌 늙음을 따지리요. 다음은요, 니우 얄락고 이라노. 대저 비오는 밤 고라기 헐벗은 노인이 군식해 하네. 경상도 사투리의 한자성어. 다음은 문디가시나야가 한자성어로는요, 한자로 문디가시나야를 쓰면은요, 문장에 오르니 노래와 시가 어쩌는고. 문디가시나야. 고마탁 세리불라. 때리고 싶다고 할 때 하는 거죠. 요거를 한자로 그대로요 쓰니까 고통과 마귀가 흐린 세상에 붙잡히는구나.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도 재미네요. 계속해서 웃긴 스토리 중에요, 아까 그 한국 남자들 참 이상형이 엄청났었죠. 모든 걸 다 갖춰야 되는데, 다음도 불쌍한 한국 남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쌍한 한국 남자요, 5세 어린이네요. 5세 어린이. 소꿉장난 하는데 엄마 역할 하는 여자애가 돈 벌어오라고 함. 벌써 그 소꿉장난 하는데 5세 남자애가 여자애랑 그 소꿉장난 하는데 벌써 그 엄마 역할 하면서 여자애가 그 5살 어린애한테 돈 벌어오라고 한다네요. 이게 불쌍한 한국 남자입니다. 7세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길 가다 넘어져서 우는데 남자는 태어나서도 3번만 우는 거라고 울지도 못하게 한다네요. 7살 때네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건데 그렇게 함부로 울지 말라. 그렇게 한다네요. 7살 때. 10살 때는요, 남자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고추 떨어진다는 협박을 받기 시작함. 10살 때 되면은요, 남자답게 안 하면은 고추 떨어진다고 협박을 받기 시작한다네요. 그리고
18세로 뚝 옮겼네요. 18세일 때는요, 남녀 공학인데 별로 무겁지도 않은 걸 옮길 때에도 남자들만 동원됨. 아, 그렇죠. 조금 이제 힘쓰고 할 때 되면은 무거운 게 있으면은 여자들한텐 들게 안 하고 남자들한테 들게 한다는 건데요. 이게 불쌍한 한국 남자입니다. 21세 때요. 21세면 그 이제 대학교 다닐 때죠. 전공 책 펴놓고 공부 좀 해볼까 했더니 영장이 날아옴. 아, 대학교 입학해갖고 좀 전공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영장이 날아왔네요. 아, 연기시키죠 뭐. 27세 때는요, 취업 공부 중 신임 판사의 69%, 검사의 51%, 예무고시 합격자의 67%가 여자라는 보도를 접함. 아, 그렇죠. 전에는 그 여자분들이 취업이라든지 이런 걸 사회생활을 많이 안 했었는데 지금은 활발하죠. 그런데도 여자분들이 그 고위직에 능력이 있는데도 고위직에 못 가는 현실이 참 안 좋습니다. 아, 여자 남자 요즘 가릴 게 있나요? 여자도 능력 있으면 대통령 하는 거고 장관도 하고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저도 남자지만은 남자들이 아직까지도 양보 안 하고 동등한 그 여자랑 남자랑요, 남자랑 여자랑 동등한 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요, 여자분들이 그 섬세하고 능력 있는 그거를 발휘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신임 판사의 69%가 여자고요, 검사의 51%, 예무고시 합격자의 67%가 여자라는 애요. 다음은 38세 때네요. 38세 때. 더러서 회사를 때려치려고 싶으나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오늘도 꼭 회사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안 좋게 보니까요, 그런 것 같으네요. 다음은 48세네요. 48세 때 머리카락이 슬슬 빠지기 시작. 부하들이 뒷담화하는데 태반이 여사원. 아, 48세네요. 머리카락이 슬슬 빠지기 시작하는데 여사원들이 뒷담화를 많이 하나 보네요. 여사원들이. 63세요. 자식들 시집장가 간신히 보내고 퇴직금 받아서 좀 놀아볼까 했더니 수전증이 오기 시작하네요. 63세는 그렇죠. 저는 늦게 결혼해서요, 아직 그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아들 하나인데요, 대학교 3학년인데요 그렇죠. 조금 일찍 결혼한 사람들은 63세 정도 되면은요,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퇴직금 받아서 좀 놀아볼까 했더니 수전증이 오기 시작했다는데요. 63세면은 퇴직금 받아갖고 그냥 놀아도 되나요? 요즘 시대? 요거는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거 63세 퇴직했더라도요, 정년 퇴직했더라도 해야죠, 이 일을. 사업을 하든지
그동안 했던 거 살려갖고서는요 일을 다시 시작해야죠. 63세 적어도 한 70세까지는요 일했으면 일하는 게 뭐 돈이 많고 이거를 떠나서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도 하고요 건강도 챙기고 하면서 한 70세까지는 일해야지 않나요? 다음은요 미루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번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고민 끝에 지인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지인은 그의 고백을 듣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자네는 삶에서 미루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 3가지를 계속해서 미루는 것 같네. 그는 궁금해서 그 지인에게 그 3가지가 뭔가 물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지인은 3가지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을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빚을 갚는 일이네. 돈은 많으니까 그 돈은 빌리진 않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미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갚는 일 같은 것 말이야. 그런 빚을 갚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네. 돈을 꾼 게 아니고요 도움 받았다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미소 이런 거 갚는 거를요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했네요. 첫 번째가요.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네. 자신의 잘못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가 서운해졌다면 상대방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를 바라지만 말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네. 생각해보게나. 그러지 않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를 용서를 구하는 거네요. 용서 두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바로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지. 잘 표현한 음악은 청중에게 진한 감동을 주지만 표현하지 않고 담아두기만 하는 마음은 안타까움만 줄 뿐이지.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의 사랑은 상대방의 심장에 북소리 같은 강한 울림을 남긴다네. 용기를 구하고요. 빚을 갚고 용기를 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거네요. 3가지 미루지 말아야 할 일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 주어진 숙제는 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 한번 미루기 시작하면 그것도 습관되어 결국 나 자신에게 남는 것은 없게 됩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 구하는 거요, 빚을 갚는 거,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거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친정 엄마라는 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결국 부도 처리되었다. 오늘 집으로 법원 집달관이 찾아와 드라마에서만 보던 압류 딱지를 여기저기 붙이고 갔다. 아이들은 창피해서 학교도 못 다니겠다며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 결혼해서 짧지도 길지도 않은 세월을 사는 동안 힘든 일 참 많았지만 지금만큼 힘든 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다. 오늘따라 친정엄마 생각만 난다. 그래서 무작정 친정으로 찾아갔다.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등이라도 토닥이며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엄마는 부엌에서 냄비 3개에 물을 채우고 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으시는 것이었다. 팔팔 끓어오기 시작한 3개의 냄비.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한참이 지나서야 불을 끄고 엄마는 내게 말하였다. 이 냄비 속 3가지는 모두 역경에 처하게 되었다. 끓는 물이 바로 엄청난 역경이었는데 3가지는 각자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니? 가만히 있는 나에게 엄마는 다시 말했다. 당근은 단단해. 또 강하고 단호하지. 그런데 끓는 물과 만난 다음 당근은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약해졌어. 반면에 달걀은 너무 연약했단다. 그나마 껍데기가 있었지만 보호막이 돼주지 못했다. 그래서 달걀은 끓는 물을 견디며 스스로가 단단해지기로 결정했어. 그런데 커피는 다른 것하고 다르게 독특했어. 커피는 끓는 물과 만나자 그 물을 모두 변화시켜버린 거야. 아, 이게 의미가 있네요. 3개의 냄비에다가 당근, 달걀, 커피를 넣고 끓이고서 그 변화에 대해 갖고 엄마가 딸에게 그 가르침을 하네요. 당근은 딱딱했던 게 끓는 물에 넣으니까 부드러워지고요. 계란은 연약했는데 단단해졌네요. 삶으니까. 커피는 물과 만나서 끓으면서요, 그 하얗던 물이 색을 모두 커피 색으로 변하면서요, 변화시켰네요. 이런 거를 그 어머니가 딸에게 교육을 시킨 거네요. 가르친 거네요. 나는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 딸 힘드니? 너는 지금 당근일까 달걀일까 커피일까?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그럼 지금부터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경을 뛰어넘어 보세요. 이렇게 좋은 글, 친정엄마라는 글이요, 따뜻한 하루 중에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백수도 여러가지네요. 백수도 여러가지라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수요, 놀고 먹는 사람 보고 백수라고 하죠. 화백이 있네요. 화백. 백수 중에 화백은 어떤 사람 보고 화백이라 하냐면요, 백수이긴 하지만 골프, 여행은 물론 애인과도 미래를 즐기는 화려한 백수를 화백이라고 하네요. 백수이지만은요,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고 애인도 있어갖고 놀러 다니고, 이런 분을 화려한 백수, 화백이라 하네요. 화백. 반백이요. 반백. 다음은 반백입니다. 골프, 여행이나 애인과의 미래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하는 백수, 이런 백수를 반백이라고 하네요. 반백. 화백, 화려한 백수가 있는가 하면은요, 반백, 한 가지 정도만 하는 거요. 골프, 여행, 애인이랑 미래요. 그리고 다음은요, 이게 터널 들어오니까요 안 보이네요. 그래서 불을 켰습니다. 다음은 불백이네요. 불백. 불백인데 여기에는 한자로는 안 쓰네요. 한자로 안 쓰고 한글 불에 그 흰백자 썼네요. 불백. 불백이 어떤 사람인가 불백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거네요. 집에서 친구하고 있다가 누가 불러주면 나가서 밥같이 먹거나 어쩌다가 자기가 친구를 불러내어 자리 마련하는 불쌍한 백수네요. 불백이 불쌍한 백수. 아, 화려한 백수 화백. 골프 여행 미래 중에서 한 가지만 하는 반백. 불쌍한 백수 불백. 다음은 가백이네요. 가백. 집가자 흰백자. 주로 집에만 집가하면서 손자 손녀나 봐주고 마누라 애출씨 집 잘 보라고 당부하면 잘 다녀오세요 하는 가정에 충실한 백수. 가정에 충실한 백수가 가백이네요. 이게 지금 불백이나 가백은 요즘 그 정년퇴직어고요. 일을 안 하시거나 할 그 집에 계신 분들이 주로 하시는 그 백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년퇴직이고 집에만 있어도 아내들이 싫어하죠. 바깥에 운동도 다니고 바깥에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집에만 있으면은 삼시세끼 밥도 차려줘야 되고요. 여러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는데, 그리고 그 불백에서요, 불쌍한 백수 정년퇴직하고 아니면 실직해 갖고 집에 있으면은요, 누가 술 먹자고 전화 안 오나 이런 거 막 기다리고 그러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아 좋다고 해갖고 그때 나가서 놀다 오고 그러는데, 이게 불쌍한 백수입니다. 불백. 그리고 집에서 아내 나갈 때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집에서 있는 그 가백이요. 가백. 여기는 가정에 충실한 백수라고 있는데요. 글쎄요. 물론 뭐 집에서 남자가 요리도 하고 할 수도 있죠. 삼겹살도 구워서 아내랑 같이 먹고. 근데 약간 글쎄요, 나이가 더 먹어서는 모를까 70 이전에는 돈이 많고 적고로 떠나서요, 어떤 봉사일을 하든지 어떤 거를 일을 계속 했으면 건강도 지키고 여러가지로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여러분들,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요, 뭐 웃긴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들은 거요 한번 가서 씌워먹고요, 보험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충청북도 소식 이런 거 한번 지원 사업도 신청해보고요, 보험도 한번 내보험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다 그 맞벌이 부부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부모라든지 본인이 아플 때 누가 그 식구들이 전에는 그 와서 간병해 주는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병보험 들어놓으면은요, 하루에 12만원 내지 최고 15만원이라든지 이렇게 간병비가 나오니까요, 간병보험 들으셔갖고 아프실 때 도움을 받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가끔요 또 도와주고 이렇게 갖고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마포불백입니다. 마포불백.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네요. 마누라도 포기한 그 백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래도 됩니까? 포기하시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둔포인가요? 삽교 가기 전에 이 길로 차량이 많습니다. 여기서 그 세종에서 조촌 조금 오다 보면은요, 거기서 연결돼 갖고 90km 도로거든요. 6차선
왕복 6차선인데요. 여기에 요즘 그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성 IC까지가 됐고요. 그 후로는 그 유료도로죠. 민자 유료도로 해갖고 수원이라든지 저쪽 광명 쪽으로요 계속 갈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앞차 그 1톤 탑차는 비가 오지만은 너무 비 오면은 되게, 어제도 제가 고속도로 타고 계룡을 갔다 왔는데요. 오후에 한 20% 속도를 줄이라고 하죠. 지금 최고 속도가 90km입니다. 20km면은 18km 줄이라 하면 72km 정도 달리라는 건데요. 여기는 일반 국도고요. 여기 신남교차로라고, 여기서 우회전하면은 성완 둔포 가고요. 좌회전은 안 되고요. 저 피턴인가요? 저게 됐는데 당진 삽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먼저 이렇게 진입하는 데 들어가는데 보니까요, 여기 연결로 구간도 40km라고 했잖아요. 40km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결로 구간 40km. 근데 저기 입구에 40km 연결로 구간을 딱 들어오는데요, CCTV 같은 게 있어요. 무인 단속기. 그렇게 해갖고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요. 설마 그 40km 연결로 구간을 단속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 구역이네요. 금지도로네요. 여기가 70km 도로입니다. 제가 지금 한 내비상으로는 한 67km 되고요. 계기판으로는 한 70 정도 조금 넘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차들은 자동차에서 출고할 때 계기판을 한 5km, 실제 속도보다 5km 정도, 4-5km 정도 더 나가게끔 이렇게 제작돼서 나온다고 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국도의 그 최고 속도랑 단속 그 속도랑 고속도로의 단속 속도도 틀립니다. 언제 한번 제가요, 고속도로의 그 단속 기준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도 웃긴 스토리 중에 아들의 응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콜드크림을 바르고 있는 엄마를 보며 어린 아들이 물었다. 아들, 엄마 뭘 바르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예뻐지기 위해 바르는 거란다. 그런데 잠시 후 엄마는 화장지로 크림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예뻐지기 위해서 바른다고 하더니 콜드크림을요, 잠시 후에 이제 화장지로 콜드크림을 닦아내기 시작하니까 아들이 보기에는 이상했죠. 예뻐지기 위해서 바른다고 하더니 왜 닦아내냐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 모습을 보던 아들왈,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였었네요. 엄마가 분명히 예뻐지기 위해서 콜드크림을 바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이 보기에는 콜드크림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휴, 엄마가 해도 콜드크림을
발라도 예뻐질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서는 콜드크림을 닦아내기 시작한 걸로 생각했군요, 아들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아들이 얘기했네요. 이 콜드크림을 이거 바르고 있다가 닦아내야 된다는 거 그걸 모르는 모양이네요. 다음도 웃긴 스토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송도 하고요, 바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기가 천천히도 아니네요. 지금 여기가 70km 제한 속도인데 내비상 74km, 계기판상 80km니까요. 계속해서 웃긴 스토리, 아저씨 시간 있으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남자가 버스를 타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불행히도 갈아입은 새 바지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마침 옆에 있던 예쁜 아가씨에게 솔직한 말로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남자를 슬쩍 올려다본 여자의 입에서 엉뚱한 말이 흘러나왔다. 혹시 시간 있으세요? 왜 남자가 버스 요금이 없어서 좀 꺼달라고 한 모양인 것 같은데요. 여자가 혹시 시간 있으세요? 이랬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물음에 남자는 얼떨결에 네, 아주 행복하게 대답을 했는데 잠시 뒤에 아가씨가 하는 말, 이거네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그러니까 시간 있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뭐라 했냐면요, 아저씨 그럼 천천히 걸어가세요. 이거 맞는 말이네요.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걸어가라고 했네요. 요건 웃긴데, 요건 웃겨요. 웃긴 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러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네요. 저는 조금 준비를 조금 잘하는 편인데요. 지금 이렇게 다녀도 항상 요즘 마스크를요, 예비용으로 한 두세 개 더 갖고 다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마스크가 있는데 가끔 요즘 버스 타려면 마스크 안 쓰면은 못하게 하죠. 그런 분 혹시 진짜 없는데요, 버스 타야 되는데 그런 분도 드리고, 제가 쓰던 마스크가 제일 처음에 일회용 마스크 쓰니까요, 끈이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KF94 이런 거는 잘 안 떨어지는데 일회용 마스크 있죠, 그거는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유분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다니다가요, 지금도 아마 약국 이런 데도 그렇고요, 마스크 쓰지 않으면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버스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유분을 가지고 다니면서 혹시 그런 분으로 해서 주고요. 저희가 또 갑작스레 마스크 끈이 떨어진다든지, 저는 목에다가 마스크 끈에다 연결해 갖고 목을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가끔 목줄 안 하고서는요, 마스크 하다가 벗다가라든지 이렇게 하다가 날아가고 그런 분이 있어갖고,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주려고요 가지고 다니고. 여기 보면은요, 아저씨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옷을 갈아입었는데 새바지에다가 동전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가씨한테 동전 좀 빌리려고 그랬는데 아가씨가 시간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데이트하자고든지 아니면 뭐 그럴 줄 알고 아주 씩씩하게 대답했는데 아가씨가 한술 더 떴네요. 시간 있으면은요 버스 타고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갖고 버스 타고 가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세요 이렇게 했네요. 참 그 아가씨 참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이게 뭐라고 나요 이거 말을 했네요. 지금 제가요 여기서 한 1km 정도 가면은요 여러분과 잠시 음악 틀어놓고 잠시 헤어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여기 가면은 로또 명당에 있거든요. 로또 명당. 오늘이 목요일이죠. 제가 로또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로또가 당첨되면은요 제가 계획했던 거를 조금 앞당길 수가 있거든요. 더 일찍 봉사단체 만들고요. 밴드 아닐까요? 무슨 뭐라 할까요? 연주 노래하고 연주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이 있는데 아직 그 계획을 부족해 갖고 실천하고 못했는데 그 계획 써 갖고 가끔 여기 오면은요 들리는데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얼마 시간 안 걸립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무슨 노래 틀어드릴까요? 잠깐만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로또 복권 로또 입구인데요. 로또 명당 인주점이네요. 로또 명당 인주점. 여기 가서 저도 조금 구입해 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노래를 한 곡 틀어 드릴게요. 비 오는데 빗물 틀어 드릴까요? 최은옥의 빗물 틀어 드리고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네, 손전 나오네요. 로파의 재생 목록 들으면서 집중해서 공부해야 할 때 휴대폰 화면은 끄고 음악은 계속 틀어놓을 수 있어요.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체험하세요. 네, 광고 건너뛰겠습니다.
예, 최은옥의 빗물 들어봤습니다. 청주에도요, 가경동에 7번인가 8번 1등 나온 집이 있죠. 근데 그 1등을 당첨되고 나왔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갖고 나중에 추하게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어떤 젊은 아가씨는 로또에 당첨돼 갖고 건물주가 되고요. 그런 분도 있다고 그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기 딸이 로또에 당첨돼 갖고 건물을 샀다고. 아직도 결혼도 안 했는데요.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은 그 475억인가요? 매도 그 당첨된 그 경찰관도 미국으로 이민 갔죠. 그리고 청주에 그때 170매덕인가요? 매덕이죠? 그분이 여자분이 당첨돼 갖고 중국으로 가서 살고 있다고 그랬죠. 글쎄, 돈 많으면은 중국 가서 사람들 두고요 편하게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소식 들으니까요 애롭다고. 아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다음은요 인사이드 스토리로 맘모톰 갑상선 결절 실손 보험금 향방은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백내장 수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죠. 단초점 랜드로 해야 되는데 다초점 랜드로 하다 보니까 비싸갖고 그리고 입원을 해야 그 실손 의료비에서 입원 의료비에서 나오는데요. 입원실이 없는데도 입원했다고 해갖고 지금 그 안과들이요 입원실을 만들고 해갖고 입원은 6시간 이상 병원에 있어야 입원으로 됩니다. 나머지는 다 통원입니다. 그러면은 통원으로 되면은 30만원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원으로 해갖고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600만원 백내장 수술 받고 보험금 90만원 탈 수도 이렇게 됐네요. 맘모톰 갑상선 결절 치료도 실손 적용 제한 가능성. 백내장에 의해서 갑상선 결절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보험업계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다 보니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는 분위기가 느끼죠. 그간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로 인한 실손 보험 누수의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백내장 수술 지급 보험금 비중과 건당 청구 금액이 나오네요. 올 2021년도 합산은요 2021년 합산은 비중이 9% 밖에 안 되네요. 그러나 작년 합산이 9% 밖에 안 되는데요. 지급 보험금 비중이 올해는 벌써요 1월달에 10.9%, 2월달에 12.5%, 3월달에 잠정치이지만 17.4%까지 됐네요. 이게 갑작스레 늘어난 거죠. 그리고 건당 청구 금액은요
2018년은 294만원, 2019년은 364만원, 2020년은 471만원, 그리고 2022년은 이게 2029년인가요? 22년인가요? 잠정치인데요. 추정치인데 한 600만원 정도 건당 청구 금액이 되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생명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로 인한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4,57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손보업계만 따로 보면 백내장 수술 건당 청구 금액이 2018년 294만원에서 2019년 364만원, 2020년 471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2021년이네요. 추정치 6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지난 4월부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 그 세극등 현미경 검사죠,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죠. 이에 더해 이번 판결로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 소송 중 실태를 따져 실제 입원하지 않거나 최소 6시간 이상 병원에 치료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근거가 생겼습니다. 6시간 정도 치료해도 이게 입원으로 되나요? 한쪽에서는 보험사들이 면하게 될 보험금 부담액이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죠. 주요 적자 원인인 백내장 수술 리스크에서 해방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익 창출 목적으로 실손보험을 도구로 활용해 폭리를 취하던 과잉진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과잉진료요. 그렇다면 보험 가입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내장 수술 자체가 보험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 이번 판결의 여파가 혹시 다른 질환에까지 미치지 않을지 우려가 생깁니다. 우선 백내장 수술 받으면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향후 수술을 고려하신다면 보험금이 지금보다 대폭 줄어드는 걸 각오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보험 가입자가 한쪽 눈에 500만원, 600만원 상당의 백내장 수술을 통원치료로 받았다면 이번 판결에 따라 실손보험 통원치료 보험금은 하루 25만원에서 30만원에 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종수술비 또는 질병수술비 특약을 추가로 가입했다면 가입 금액에 따라 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수술비와 질병수술비 특약은 제3보험 영역이라 생명손해보험사 모두 판매하는 담보입니다. 제3보험 영역은요, 손해, 생명 다 팔 수 있습니다. 종수술비는 보통 1호종으로 구분해 수술비를 차등 지급하는 특약을 의미합니다. 보통 숫자가 클수록 보장 금액이 커지고요. 백내장 수술은 일종에 해당돼 보통 20만원,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수술비는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질병으로 수술하게 되면 가입된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가입 금액이나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만원에서 30만원을 받을 수 있죠. 결과적으로 종수술비, 질병수술비, 실손보험 통원치료로 보험금을 합해서 받아도 백내장 수술로 받을 수 있는 건 한쪽 눈당 최대 90만원을 넘기 힘들다는 겁니다.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타려면 입원에 대한 인정 여부나 치료 목적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백내장 수술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건
백내장 치료와 노안 교정을 동시에 하는 다초점 렌즈 삽입술이 대부분이라고 짚었습니다. 백내장 치료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으로 상당 부분 보장돼 수술비가 비교적 싼 단초점 렌즈 삽입술로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이거네요. 그냥 백내장 치료를 위해서는 그냥 단초점 렌즈로 삽입술로도 가능한데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하는 거는요, 백내장 치료와 노안 교정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고 시력 교정 목적이 큰 다초점 렌즈로 수술하는 걸 보험 가입자가 선택했다면 비싼 진료비는 가입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백내장뿐만 아니라 입원 치료가 인정됐던 진료 항목이 더 사라질 수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현재 포괄수가제에 포함된 항목은 백내장 수술, 치질 등 항문 수술, 서해 및 대퇴부 등 탈장 수술, 맹장 수술, 편도 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제왕절개 분만, 난소 난관 등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백내장 수술을 제외하고는 실손보험 면책사유에 해당되거나 입원 치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외에도 실제 수술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갑상선 결절, 고주파 결제술이네요. 이나 당일 퇴원이 가능한 맘모톰 유방 종양 절제술이네요. 갑상선 결절은 고주파 절제술이고요. 맘모톰은 유방 종양 절제술. 시술 등이 보험업계의 다음 타깃으로 꼽힙니다. 실손 보험금 지급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지금은 건강보험 급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비싼 비용 탓에 통원이 가능한데도 입원 치료로 보험금을 타갔던 MRI, 자기 공명 영상 촬영도 향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 세 항목은 실손보험 과잉 청구 논란이 되기도 했죠.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핵심이 실질적 입원 여부에 있다며 비교적 간단한 진료 행위인 갑상선 결절이나 맘모톰도 실제 입원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누수 구멍이 완전히 막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의료계가 허락하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허점이 있으니까요. 백내장 수술 이후 실제 입원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병상을 따로 만들어 환자를 입원시키고 보험금을 받게 하면 해결될 일일 겁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을 피하려는 꼼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막을 방도가 없죠.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그리 큰 기대를 걸지 않는 이유입니다. 순보사 한 관계자는 회사 보험금 지급 가이드라인 개정에 이번 판결을 집어넣을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또 입원을 안 하면은 그 통원 치료로 해갖고서는요 25에서 30만원 주고 하니까요 다초점 렌즈로 해갖고 한 600만원 들여서 한쪽 눈에 6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실손보험 처리가 안 되면은요 사실은 30만원 나오면 570만원은 부담해야 되니까요 양쪽에 있을 때 1000만원이 넘게 부담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입원실도 없는 그 안과가
옆에 있는 그 모텔이나 어디 이런 데에요. 6시간 드러누워 있게끔 해갖고 입원한 걸로 돼 있어 해갖고서는 그 실손보험에서 의료비에서 뭐 요즘은 전해들은 분은 1억이라든지요. 뭐 3천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보통 5천이 있죠. 거기서 받을 수 있게끔 해줬는데 그게 문제가 돼갖고 집중적으로 그 관련은 안과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입원실을 없는 그 안과에서 입원실을 만들어 갖고 스스로 거기서 6시간 이상 쉬게끔 해갖고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보면은요 안과 수술하고서는요 그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초점도 안 맞고 앞이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차를 못 끌고 와갖고 대리운전을 불러갖고 대리기사를 불러갖고서는요 그렇게도 집에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음은요 이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늘어나는 달러 보험 문의요 가입시 유의점은요 달러 강세로 올 들어서도 예화보험 큰 인기, 달러보험 한테크 상품 5회 가입시 낭패, 다음 달부터 가입 어려져, 절판 마케팅도, 실소유자의 추천, 중도 해지시 불이익커. 요게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데요. 보험 설계사들이 해지시 손해가 크다는 거를,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도 달러로 내고요. 나중에 보험금 사고 나갖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도 달러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달러는 계속 바뀌죠. 환율에 따라 갖고. 우리나라 그냥 원화로 내면은 상관없는데 달러로 받고 달러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있으니까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설계사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보험 가입을 받아야 되는데요. 제대로 고객한테 안 알려주고 가입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니까 요거 참고하셔갖고 여러분들도 그런 달러 보험에 가입할 때는요 나중에 해약할 때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많은데. 그리고 어제 얘기하다가 못 온 게 있는데요. 뇌일혈이라고 어제다 저도 뇌일혈이라고 있으면 뇌졸중, 뇌출혈 뭐 이런 건 들었는데요. 뇌경색 이런 거 들었는데 뇌일혈이라고 있더라고요. 뇌일혈.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예약원대 직관은 12시인데요. 일찍 도착했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지금 당진 터미널 쪽 거의 다 왔습니다. 요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뇌혈관이 파열이나 경색으로 인하여 혈액의 공급이 중단되어 뇌조직이 괴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마비, 실조, 조절 능력이 상실 등의 증세를 일으키는 통칭입니다. 뇌졸중이. 뇌출혈이라 하면 말 그대로 뇌혈관이 터지는 것이죠. 고혈압이나 예상 등으로 인하여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로 공급되는 혈액이 중단되는 것이 뇌출혈이고요. 여기 뇌일혈 나옵니다. 뇌일혈은 특히 뇌출혈이 두개골에서 일어났을 때를 부르는 말입니다. 뇌출혈이 두개골에서 일어날 때가 뇌일혈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파열이나 경색으로 인하여 혈액의 공급이 중단되어 뇌조직이
괴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마비, 실주두기 증세를 말하고요.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는 건데요. 뇌로 공급되는 혈액이 중단되어 갖고 이게 뇌출혈인데요. 특히 두개골에서 일어났을 때 부르는 게 뇌일혈입니다. 뇌일혈. 뇌일혈입니다. 뇌출혈 중에 뇌일혈. 두개골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뇌경색은요, 혈전 등으로 인하여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동맥경화 등으로 혈관 자체가 좁아져서 뇌로 하는 혈액이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뇌경색. 앞서 말씀드린 뇌출혈과 뇌경색을 총칭해서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뇌졸중을 다른 말로는 중풍이라고 합니다. 중풍이라고. 뇌졸중을 다른 말로는 중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예약 시간은 아직 12시인데 멀었는데요. 한 30분쯤에 뭐 조금 일찍 올라가 보겠습니다. 뇌일혈이 있습니다. 뇌일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뇌출혈과 뇌경색을 총칭해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은 중풍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요, 중풍. 여기도 전에 이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더라고요. 지금 이제 당진 터미널 맞은편 쪽인데요. 저는 다 와갖고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좋은 글이라든지 이런 것도요, 오늘 웃긴 스토리도 여러가지 이제 아까 읽어드렸지만은 좋은 글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을 여러가지 식품이라든지요, 식물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한 2시간 정도 거의 운행했나요? 여러분한테 많은 것을 알려드렸는데 한 가지라도 도움이 돼 갖고서는요, 실생활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불면증일 때 마늘을 익혀 갖고서는 머리맡에 두고 자면은 좋다고 했죠. 그리고 무즙이 두통이라든지 현기증에도 좋다고 했고요.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한번 준비해 갖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주차하고 조금 일찍 한 30분 일찍 진료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다른 분이 일찍 끝났다든지요, 아니면 안 오셨다든지 하면은 지금 제가 이게 뒤로 주차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은요, 이게 주차하다가 평상시 뒤에 턱을 만들어 놓죠. 그런데 가끔은요,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턱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서는 후진하다가 그냥 뒷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오전 11시 20분인데요.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 되는데요. 점심식사 맛있는 거 하시고요. 날씨가 계속 비가 오고 우중충한데요. 마음만은 밝게 오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요.
시에 나갈 때 하는 그 방송 지금 4번째인가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